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오늘도 두 분의 연구원 나오셨어요. CBS 김정훈 기자, 뉴스도 김준일 대표,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오전까지도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일단은 새로운 지침이 나오긴 나왔어요. 네, 새로운 지침입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가 적용이 됩니다. 2단계 플러스 알파면은 2.5단계랑은 다른 거죠. 그러니까 2단계와 2.5단계 그 사이면은 뭐 2.25단계쯤 될까요? 좀 복잡한데 예. 뭐 2.5단계로 격상돼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은 경제활동 위축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현재 2단계를 유지하되 네. 위험도가 높은 시설에 강화된 그 핀셋 조치가 추가되는 겁니다. 내일 0시부터 일주일간 목욕탕 내에 있는 그 사우나 한증막 시설 운영은 중단되고요. 그러니까 목욕탕은 열리는데 그 안에 사우나 한증막만 네, 뭐 냉탕, 온탕 들어가실 닫아라. 수가 있고요. 이 한증막 사우나 시설이 중단되는 겁니다. 오케이, 예. 격렬하게 운동하는 그 실내 체육 시설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헬스장에서는 홀로 기구를 이용한 그런 운동은 가능하지만 네. 에어로빅 강습 같은 것은 금지됩니다. 에어로빅, 뭐 줌바 댄스, 뭐 이런 강습, 그렇습니다. 단체 강습은 단체로 안 된다. 이게 격하게 운동하는. 예. 그나마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헬스장 그리고 사우나와 카페 등은 운영이 전면 중단되고요. 이걸 좀 헷갈리시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헬스장, 카페, 독서실이 다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들 요즘 있잖아요. 네, 새로 지은 아파트들은. 그 아파트 내부에 있는 독서실, 카페, 헬스장은 문 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예. 뭐 형평성 논란도 있을 것도 같은데 뭐 어쨌든 또 그리고 한편 그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2주간 1.5단계로 일괄 그 거리두기가 상향되고요. 네. 지자체 상황에 따라서 2단계로 또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길어지는 건 김준일 기자 결국 이제 플러스 알파 때문인 거죠. 예. 예. 일단 2단계 플러스 알파라는 표현에서 이 방역 당국의 고민이 지금 짙게 묻어나오고 정말 있어요. 짙게 묻어나요. 예. 예. 그러니까 예전에도 1, 2, 3단계만 있을 때 2단계에서 3단계 바로 못 가고 2.5단계로 임의로 만들었다가 이제 아예 그걸 제도화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느낌이 뭐냐면 반의 반 이렇게 약간 뭐 세는 거 있잖아요. 누구한테 이제 뭐 얘기할 때. 지금 듣고 보니까 사실상 2.25단계인데요. 예, 2.25단계예요. 네, 근데 네. 이게 좀 적절하느냐.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스스로 만든 지침을 지금 안 지키고 있다. 권위를 오히려 떨어뜨린다. 이런 식의 조치가 하려면 과감하게 가지. 왜 이렇게 하느냐.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비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건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2.5단계로 갈 조건을 다 충족한 거죠. 전국적으로 400명에서 500명이 이렇게 속출할 때는 네. 2.5단계로 간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조건은 충족했지만 이게 이제 영업하는 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결국 2.5단계로 못 가고 플러스 알파라는 2.25단계로 간 거군요. 그렇죠. 앞서 그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3단계가 5단계로 세분화됐던 건데 그 세분화된 5단계에서도 여러 가지 또 다른 여지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고민은 짐작이 됩니다만은 경제까지 챙겨야 되는 경제 고민도 짐작이 됩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얘기가 아니고 방역 전문가들 있잖아요. 감염병 전문가들 그런 분들의 걱정이 크더라고요. 예. 자, 여하튼 2단계 플러스 알파 사실상의 2.25단계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 뭐가 되고 안 되는지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이 알아서 챙기셔야 돼요. 알아서 나는 되는지 안 되는지 이 여부 말입니다. 두 번째 뉴스로 가죠.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처분이 합당한지를 가리는 그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네. 윤석열 총장이 직무 배제 처분을 집행 정지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오늘 그 재판이 열리는 건데요. 네.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든 6가지 비위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직무 배제 처분 절차도 하자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무부는 총장에 대한 징계가 청구된 만큼 직무 배제는 합당한 조치임을 아마 주장을 하겠죠. 이르면 행정법원이 오늘 중에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요. 이와는 별도로 내일은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가 예정돼 있고 모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뭐 이번 주에 윤석열 총장의 거취 그리고 그를 둘러싼 논란 최정점을 찍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과가 나오는 거는 일단 직무 배제 처분 내려졌는데 내가 챙겨야 될 일이 많으니
일단은 좀 중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본 소송은 아니고 본 소송은 취소 소송은 아니고 본안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네. 그리고 이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긴급하게 피해를 받아서 이거를 피해를 받기 때문에 이거를 구제해 달라라고 지금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고 그것은 법원에서도 긴급하게 지금 뭐 네. 요건들을 보는 거예요. 예, 예. 사실은 이제 이게 뭐 이를테면은 이번 직무정지가 옳느냐 그르냐 아니면은 뭐 판사 사찰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보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 상당히 이제 어느 쪽에 나오냐에 따라서 좀 정치적인 타격 같은 게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오늘 결론이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는 거는 검토를 하는 거고 실제 이제 재판은 이제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추정키로 지금 이틀 그러니까 12월 2일에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전에 그렇죠. 결과를 내놓지 않을까 빠르면은 오늘 중에 내놓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르면 오늘 늦으면 내일까지는 나올 거다. 지금 이런 얘기가 많던데 설명해 주신 부분. 그러니까 이 6가지 혐의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본안 소송은 아니에요. 그건 네. 굉장히 오래 걸려요, 여러분. 근데 일단 직무 정지한 걸 풀어달라, 긴급히 좀 풀어달라라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인 거죠. 맞습니다. 일종의 가처분 신청처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문제는 지금 방향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떤 부분에서 그래요? 본안 소송까지 뭐 이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일단 오늘 직무 배제 처분, 그 집행 정지에 대한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네네. 복귀를 하는 것이죠. 바로 복귀한 채 본안 소송도 들어가고 뭐 감찰위원회, 징계위원회 그렇습니다. 다 열리는 거고 총장 일단 신문으로. 복귀를 한다고 하면 네. 법원에서도 오늘 일단 행정법원의 결정이긴 하지만은 법원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논란으로 봐서는 당신이 업무에서 배제될 정도의 사유로는 당장 긴급하게 보이진 않는다라고 법원이 판결한 거여서 이후에 이어질 뭐 내일 감찰위원회가 있고요, 징계위원회가 있고 이후에 진짜 본안 소송이 있지만은 이것에 대한 방향타로도 좀 보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근데 오늘 신청이 기각된다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직무 배제 처분이 유지가 된다면 네. 이거는 사실 본안 소송까지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본안 소송까지 간다면 그게 몇 개월이 걸려요. 이게 윤석열 총장의 임기가 내년 7월 말까지니까 네. 그 임기 안에 끝날 수 있을지 없을지 못 끝날 가능성도 있고 훨씬 크지 않아요? 사실상 오늘 그 신청이 기각된다면 윤석열 총장의 임기는 끝났다. 그렇죠.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소송이 오늘의 일종의 가처분 신청 이 재판이 중요한 거군요. 예. 예, 그냥 총장에 복귀하지 못한 채 임기가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좀 짚어봐야 될 것이 어제 오후에 김준일 기자, 예.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서 이번 그 6가지 혐의에 대해 이제 감찰을 했던 사람이 검사가 긴 장문의 글을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면서요? 예, 뭐 이프로스의 이제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올렸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사 사찰, 소위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네.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를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힘들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정화 검사라는 사람인데 네. 이정화 검사가 최종 보고서에 올렸는데 네. 법무부에서 그거를 발표할 때는 자기가 올렸던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힘들다라는 내용이 삭제가 돼버렸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직권남용으로 수사 의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합당하게 지금 그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법무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 반박을 했어요. 네네. 그래서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에는 이견이 없었고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죄는 이견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삭제는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 담당자의 의견을? 법무부의 의견은 삭제를 하진 않고 이견은 있었지만 이게 이렇게 적혀서 있었진 않았다 보고서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 삭제한 게 아니라 그냥 안 적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견을. 이견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어찌 됐든 뭐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는 지금은 좀 판단하기 어려운 네. 상황이에요. 근데 말이 엇갈리는군요. 직권 남용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견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제 법무부 해명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리한 거냐 아니냐 이런 또 논란이 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어쨌든 법무부 안에서조차 이번 그 감찰을 맡았던 법무부 안에서조차 이제 야 이거는 아니다라는 의견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그 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어제 또 SNS에 올린 글이 굉장한 화제였어요. 제목이 아닌 건 아니다 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찰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쓴 거였죠. 예. 결국 사찰이냐 아니냐 그냥 단순한 업무상의 정보 보고 자료 수집이냐 아니면 불법 사찰이냐 이게 계속 논란인 거예요. 예, 그래서 사찰을 이제 과거에 좀 어떤 뭐 판례들이나 이런 걸로 보면 일반적으로 정보기관이 법령상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을 대상으로 또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개인의 어떤 활동,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미행, 망언활동, 탐문 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이제 이거를 불법 사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대부분의 뭐 재판 결과에 대해서 적어놓은 것도 있는데 일부는 이거를 수사 과정에서 뭐 이렇게 들여다본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일부 조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견이 있지만 사찰이냐 아니냐 여부가 의견이 있고 네. 민주당 측에서는 이제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반대 의견도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박주민 의원이 네. 강하게 사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2018년 예, 2018년 이제 12월 말에 라디오에 출연해서 네.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이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업무의 한 방편으로 허용된다라고 이거를 또 옹호한 적이 있어요. 세평을 수집하는 건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된다 이런 예. 이야기를 했어요. 다양한 업무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그때는 이거는 사찰이 아니고 이거 지분권 사찰이냐라고 이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뭐 사찰 여부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엇갈릴 수가 있습니다. 뭐 판례에 따라서도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사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제 생각은요. 근데 다만 윤석열 총장이 그 빌미를 준 것은 맞죠. 이게 사찰 시비거리를 준 것은 맞죠. 근데 하지만 냉정히 보면은 이 사안이 있어서 검찰총장을 쫓아내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탈탈 털다 보니까 이 사안까지 보인 것인지 말하자면 이게 어찌 보면 검찰에서 해서는 안 될 그 별건 수사와도 같은 그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탈탈 쫓아내기 위해서 보니까 이 사안까지 봐버렸다. 이렇게 해석되는 측면도 있어서 제 생각은 뭐 임기가 정해진 검찰총장을 상대로 뭐 쫓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과 그 쫓아낼 사유가 있다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여서 이 부분은 좀 명확히 구체적으로 분명히 좀 가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2부에서 저희 7선 클래스가 있는 날이잖아요. 여야의 중진이 지금 나오십니다. 박범계 의원, 김기현 의원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의 의견도 각자 발표를 하실 텐데 지금 이제 여야는 대통령이 왜 침묵하느냐 이게 이제 야당이고요. 여당에선 침묵도 메시지다. 이걸로 주말 사이에 한바탕 논란이 있었어요. 예, 뭐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는 문 대통령 의도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는데 이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과 다르다. 노무현 대통령은 본인이 책임지고 다 결정을 했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의견들을 예. 개진했었다. 노 대통령은. 주호영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대통령의 침묵은 묵인 내지 용인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좀 밝혀라 이 사안에 대해서 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어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침묵해야 국민이 편안하다던 뭐 야당,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분들은 지금 반대 얘기를 하고 있다. 대통령 흠집내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좀 반발하고 있고 그런 뭐 대치 국면입니다. 그래요. 예, 보겠습니다. 7선 클래스에서 이 얘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다뤄보기로 하고 30초만 그 전두환 씨 오늘 1심 선고가 드디어 내려지네요. 근데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예, 오늘 전두환 씨 그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죠. 오늘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지난 2017년 편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파렴치 않은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서 기소가 됐는데 오늘 그 유무죄가 가려지고요. 네. 전두환 씨 오늘 그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죄로 오늘 이게 받아들여지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받는군요. 예, 검찰은 뭐 앞서서 1년 6개월형의 징역형을 재판부에 요구한 상태고요. 보겠습니다. 오늘 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광주로 가겠네요. 네. 예, 지켜보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